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침마다 온몸이 굳어 한동안 움직이질 않는데도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고 넘기셨습니까?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단순한 관절 통증처럼 보여도 몸속 깊은 곳에서는 뇌까지 위협하는 염증의 불씨가 이미 타오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염증을 방치하면 관절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피가 뇌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서 수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뇌 속의 하얀 신경길이 먼저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지금 아프신 것이 단순한 무릎 문제가 아니라 기억력까지 잃어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조용히 소리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몸속 어디선가 염증이 천천히 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76세 박정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10분 동안 몸을 풀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릎은 계속 쑤시고 손발은 차갑고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져서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권할 정도였어요. 계단도 무서워서 외출을 거의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석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손발이 따뜻해졌으며 기억력까지 또렷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다시 했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비밀이 뭘까요? 바로 부엌에 있는 생강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강을 냄비에 끓여 드셨나요? 그러면 효과가 절반도 안 돼요. 박 어르신이 사용한 방법은 압력밥솥입니다. 압력밥솥으로 끓이면 핵심 건강 성분이 5배나 증가하거든요. 일반 냄비는 1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압력밥솥은 11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 온도 차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생강의 힘을 500%, 그러니까 5배로 끌어올리는 비결이거든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같은 생강인데 끓이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박 어르신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 건강을 연구하는 의학 박사 강민혁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박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석 달 후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압력밥솥으로 생강을 끓이는 정확한 방법과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8가지 황금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려요. 특히 손발 냉증, 관절 통증,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세요.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 눌러서 아들 같은 강박사 영상 제작을 잘 하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하셔야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카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강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드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그럼 먼저 생강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볼게요. 생강에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냥 생강의 힘이라고 부를게요.
생강의 알싸한 맛을 내는 이 성분이 신선한 생강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생강을 가열하면 이 성분이 변하면서 더 강력해져요. 열을 가한 생강이 항염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첫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장이 제2의 뇌라는 말 말이에요. 장과 뇌는 굵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본사와 지점이 전화선으로 연결된 것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신호 대부분이 장에서 뇌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장은 현장 관리자고 뇌는 총괄 책임자예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본부로 계속 보고가 올라갑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장 상태가 뇌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해요. 생강은 장 점막을 두껍게 만들어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고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한국식품과학회 연구를 보면 생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신 분들의 장에서 좋은 균이 정말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박정임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냥 무릎만 아픈 줄 알았지 장 건강이 문제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생강을 드시면서 소화가 좋아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생강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시죠? 이건 혈관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좁아졌던 혈관이 생강을 만나면 쫙 펴집니다. 막혔던 도로가 뚫리는 것과 똑같아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빠르게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구석구석 전달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석 달간 생강을 드신 그룹의 기억력 점수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박 어르신도 이 주째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세 번째 효능은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생강의 성분이 염증을 만드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진이 무릎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생강을 투여했더니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어요. 만성 염증 때문에 관절이 붓고 아픈 분들이 생강을 계속 드시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생강을 자연에서 온 항염제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합성약과 달리 부작용 걱정 없이 오래 드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리할게요. 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생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소화 기능을 돕는 겁니다. 생강은 위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빨리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생강을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식사 후 속이 답답하고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생강의 효소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기름진 음식 먹은 뒤에 생강차 한 잔 마시면 소화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생강을 꾸준히 드신 사람들이 겨울에 감기를 덜 앓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강의 항균 성분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늘어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특히 환절기나 추운 계절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생강을 미리 드시면 예방 효과가 커요. 우리 몸을 지키는 세포들이 활발해지면서 병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해집니다. 옛날부터 감기 기운 있을 때 생강차 끓여 마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섯 번째는 세포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생강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런 손상을 막아줍니다. 마치 금속에 녹이 슬어 막히는 걸 방지하는 것처럼 세포가 상하는 걸 늦춰주는 거죠. 특히 뇌세포는 이런 손상에 매우 약한데 생강이 보호막 역할을 해요. 충남농업기술원 연구에서 고온 고압으로 처리한 생강의 이 성분이 크게 늘어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7번째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생강이 우리 몸이 당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완화시켜주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해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생강은 좋은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생강만으로 당뇨를 치료할 수는 없고 반드시 전문의 상담과 함께 관리하셔야 해요. 생강은 어디까지나 건강을 돕는 보조 역할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렇게 7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박정임 어르신이 석 달 만에 달라진 이유가 바로 이것들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강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생강의 효능을 5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압력밥솥입니다. 왜 압력밥솥이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압력밥솥으로 생강차 끓이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왜 하필 압력밥솥이냐고요?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 냄비로 물을 끓이면 1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뚜껑을 덮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강의 핵심 성분은 110도 이상의 고온에서 활성화됩니다. 압력밥솥은 밀폐된 공간에서 압력을 높여서 온도를 12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 온도 차이 20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효능을 5배나 차이 나게 만들거든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10년간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박정임 어르신도 처음에는 냄비로 끓여서 드셨대요. 효과가 있긴 했는데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려드린 압력밥솥으로 끓이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나서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물 3리터와 생강만 있으면 돼요. 생강은 엄지손가락 2마디 크기 정도면 됩니다. 정확히는 50g인데 저울이 없으시면 엄지손가락으로 가늠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적게 넣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먼저 생강 준비부터 시작할게요. 생강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흙이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솔로 문질러 씻으면 더 좋아요. 씻은 생강을 물에 15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껍질 벗기기가 훨씬 쉬워져요. 껍질 벗길 때는 칼보다 숟가락을 쓰면 안전하고 생강살도 덜 깎여 나갑니다. 숟가락으로 긁듯이 문지르면 껍질만 쏙 벗겨져요. 힘도 별로 안 들고 손도 안 다쳐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껍질 벗긴 생강은 얇게 저며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면 성분이 잘 안 우러나와요. 너무 얇으면 끓이는 동안 흐물거려서 건지기 힘들어요. 500원 동전 2장 정도 두께가 딱 좋아요. 이 정도면 성분도 잘 나오고 나중에 건지기도 편합니다. 대충 7, 8조각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본격적으로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압력밥솥에 물 3리터를 먼저 부어주세요. 그 다음 준비한 생강을 모두 넣습니다. 이때 대추 5개나 계피 1조각을 함께 넣으면 맛과 향이 더 좋아져요. 대추는 기운을 보충해주고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생강과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생강만 넣고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한 다음에 다른 재료를 추가하는 게 안전해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넣으면 내 몸에 뭐가 맞는지 알기 힘들거든요. 천천히 하나씩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뚜껑을 닫고 압력밥솥을 켜세요. 처음에는 중간 불로 가열합니다. 압력추가 흔들리면서 치익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세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약한 불로 정확히 20분 동안 끓여야 해요. 10분은 너무 짧고 30분은 너무 길어요. 20분이 딱 적정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110도 이상 고온이 유지되면서 생강의 성분이 최대로 뽑혀 나와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지키는 게 효능을 극대화하는 비결이에요. 20분이 지나면 불을 완전히 끄세요. 그리고 그대로 기다립니다. 압력이 자연스럽게 빠질 때까지 절대 뚜껑 열면 안 돼요. 급하다고 찬물 끼얹거나 강제로 압력 빼면 위험해요. 뜨거운 물이 튈 수 있고 생강 성분도 날아갑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천천히 기다리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면 압력이 완전히 빠져요. 압력추가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김도 안 나오면 그때 뚜껑 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뚜껑을 열면 진한 생강 향이 확 올라와요. 이제 채나 면보에 생강을 걸러내세요. 생강 조각을 꾹꾹꾹꾹 눌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차는 열기가 완전히 식으면 깨끗한 유리병에 담으세요. 유리병을 쓰는 이유는 플라스틱 용기는 뜨거운 액체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한 컵씩 덜어서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데워 드세요. 차갑게 드셔도 되지만 따뜻하게 드시는 게 몸에 더 좋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생강차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산곤에 두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생강차는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 안에 드세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해요. 상한 걸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조금 남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 끓이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생강차 끓일 때 설탕이나 꿀을 함께 넣지 마세요. 고온에서 당분이 변질될 수 있어요. 끓인 후 컵에 따라서 드실 때 꿀을 타는 게 좋아요. 꿀 넣을 때도 온도가 60도 이하로 식은 다음에 넣으세요. 뜨거울 때 꿀 넣으면 단맛만 나고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요. 조금 식혀서 미지근할 때 꿀 타는 게 최선입니다. 박정임 어르신도 이 방법대로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씩 드셨어요. 이제 여러분도 완벽하게 마스터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증폭되는 황금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증상에 딱 맞는 조합을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생강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려요. 모두 8가지인데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증상에 맞는 거 한두 가지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생강과 꿀, 생강과 대추, 생강과 레몬입니다. 첫 번째는 생강과 꿀이에요. 꿀은 장속 좋은 균의 최고 먹이가 됩니다. 생강의 한겸 효과와 꿀의 균 증식 효과가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생강 한 줌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저며 썰어주세요. 유리병에 생강을 담고 꿀을 생강이 잠길 만큼 부어서 냉장고에 3일 재워둡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위장이 깨끗하게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화가 편해져요. 단, 꿀을 뜨거운 물에 타면 효소가 파괴되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쓰세요. 두 번째는 생강과 대추예요.
대추는 기운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손발 냉증에 특효죠. 생강차 끓일 때 대추 5에서 6개를 함께 넣고 30분나 끓여주세요. 대추는 씨 빼지 않고 통째로 넣어도 되고 반으로 갈라 넣어도 돼요. 밤에 자기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정임 어르신은 이 조합을 선택하셨어요. 손발이 늘 차가워서 겨울만 되면 고생하셨거든요. 4주째부터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레몬이에요. 레몬의 비타민이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강력하게 증폭시켜줘요. 둘이 만나면 몸속 독소 제거 능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침마다 생강 한 쪽과 레몬 반 개를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우려서 드세요. 이게 바로 디톡스 워터예요. 장속 노폐물을 빼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간 해독도 도와줍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빈속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시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넣고 점차 늘리세요. 여기까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조합 3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생강과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뇌 건강에 좋은 기름이 풍부합니다. 생강은 이 좋은 기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생선을 먹을 때 생강 곁들이는 건 비린내 제거뿐만 아니라 영양 흡수를 높이는 과학적 조합이에요.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구이에 생강을 곁들여 드세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요. 5번째는 생강과 팥뿌리예요. 대파 다듬을 때 뿌리 부분 버리지 마세요. 팥뿌리는 감기 예방에 탁월해요.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거나 냉동 보관해 두세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감기 기운 느껴질 때 생강 한 쪽과 팥뿌리 서너 개를 물에 넣고 20분 끓여주세요. 따뜻하게 마시면 금방 땀나면서 몸이 후련해져요. 6번째는 생강과 무예요. 무는 천연 소화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복부 팽만함과 변비 해결에 큰 도움이 돼요. 무즙을 내서 생강꿀과 섞어 드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꿀 한 숟가락과 무즙을 섞어 마시면 속이 편안해져요. 단 한 번만 마셔도 뭉쳤던 기운이 풀리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잠깐 쉬어갈게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너무 복잡하다 느끼셨나요? 걱정 마세요. 6가지 중에 딱 하나만 고르셔도 돼요.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죠? 지금 눌러주세요. 남은 2가지가 더 중요해요. 계속 이어갈게요. 마지막 보너스 2가지예요. 7번째는 생강과 마늘입니다. 둘 다 항균과 한겸 효과가 뛰어난 식품이에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돼요. 고기 요리할 때 생강과 마늘을 함께 넣으면 잡내도 없애고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줍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양념에 생강과 마늘을 섞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감기 유행하는 계절에는 생강 마늘차를 끓여 드세요. 생강 한 쪽과 마늘 서너 쪽을 함께 끓여서 하루 한 잔씩 드시면 예방 효과가 커요. 마늘 냄새 부담스러우면 양을 줄이거나 꿀을 타세요. 8번째 마지막 조합은 생강과 계피예요. 계피도 생강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겨울철에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해져요. 생강차 끓일 때 계피 한두 조각을 함께 넣으면 향도 좋고 효능도 높아집니다. 손발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께도 유익합니다.
다만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지나치게 강해지니 처음에는 작은 조각 하나만 넣으세요. 계피 특유의 달콤한 향이 생강의 알싸한 맛과 어우러져 마시기 편해져요. 이렇게 8가지 모두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몸 상태에 맞는 것 한두 가지만 골라서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박정임 어르신은 생강꿀과 생강대추차 2가지만 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3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것만 선택하세요. 다음으로는 생강을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생강을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원칙들을 정확히 지키셔야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 섭취량이에요. 생강은 생것 기준으로 하루 엄지손가락 1마디 정도가 적당합니다. 얇게 썬 생강으로 치면 5에서 6쪽 정도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과하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절반 양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2번째 원칙은 언제 드시느냐예요. 생강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밤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은 기운을 올리는 성질이 있어서 밤에 드시면 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박정임 어르신도 처음에 밤에 드셨다가 잠을 못 자셔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으로 바꾸시고 다시 편하게 잠을 주무셨대요. 특히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저녁 6시 이후로는 생강을 드시지 마세요. 만약 저녁에 꼭 드셔야 한다면 식사 직후에 아주 적은 양만 드시고 자기 2-3시간 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3번째 원칙은 꾸준함이에요. 효과를 보려면 최소 3달은 매일 드셔야 해요.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장 속 환경이 바뀌는데 1달 정도 걸려요.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는 데는 3달 정도 필요합니다. 나무 키우듯이 인내심 가지고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빠뜨린다고 큰 문제는 없지만 가능하면 매일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 루틴에 생강차 마시기를 포함시키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달력에 체크하면서 드시면 동기부여도 되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4번째 원칙은 신선한 생강을 쓰는 거예요. 생강가루나 말린 생강보다 생생강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생강의 핵심 성분이 신선한 것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구입하실 때는 겉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손에 묵직한 걸 고르세요.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하거나 곰팡이 핑언제 할 때 사지 마세요. 생강을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야채 칸에 두세요. 여기까지 4가지 기본 원칙 말씀드렸어요. 잠깐 정리하면 엄지손가락 1마디 정도 아침에 드시고 3달 꾸준히 신선한 생강 쓰기예요. 이것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5번째는 체질별로 조절하는 거예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이나 위염 있으신 분은 생강을 적게 드셔야 해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드는 성질이 있어서 열 많은 분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몸이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조금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병원 가세요. 여섯 번째는 피해야 할 조합이에요. 생강과 우유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인데 우유는 차가운 성질이라 함께 먹으면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어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도 궁합이 좋지 않아요. 생강이 각성 효과가 있는데 카페인도 같은 작용을 해서 함께 먹으면 과도하게 자극될 수 있거든요. 고지방 음식과도 동시에 드시지 마세요. 생강이 소화를 돕긴 하지만 너무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돼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생강차를 마시는 게 적절합니다. 술과도 함께 먹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조심해야 할 분들이에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은 생강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생강도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수술 예정이신 분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생강 드시지 마세요. 담석 있으신 분도 조심해야 해요.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산부는 하루 손가락 한 마디 절반 이하로만 드시고 가능하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과량 섭취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유 중이신 분들도 조심스럽게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딸이나 손녀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여덟 번째는 보관법입니다. 생강차를 만들어 놓았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서 상해요.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일주일 이내에 다 드세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이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생강 자체를 보관할 때도 습기 조심하고 곰팡이 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이때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두면 편리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시면 됩니다. 냉동 생강도 반년 이내에는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8가지 원칙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적당량을 아침에 꾸준히 드시고 신선한 걸 쓰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박정임 어르신도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석 달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실제 변화 과정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실 거예요. 이제 실제로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처음 한 달 동안 큰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다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덜 뻐근한 것 같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생강 대추차 한 잔을 드셨어요. 이 주째부터 확실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늘 차갑던 손끝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꼈다고 해요. 밤에도 잠을 좀 더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진 거죠. 4주째가 되자 소화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식사 후에 늘 느끼던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가스도 덜 차고 속이 편해졌어요. 변비로 고생하던 것도 많이 개선됐어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장이 좋아지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6주째부터는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자꾸 깜빡하던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일도 비교적 잘 기억하게 됐어요. 손주가 많으신데 아들 모두의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생일 날짜까지도 기억하실 수 있게 됐어요. 가족들이 대화할 때 반응도 빨라지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얘기해 주셨대요. 이게 바로 장이 좋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된 결과예요. 그리고 정확히 89일째 되는 날 박정임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전 그 어르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걸음걸이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문을 잡고 천천히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혼자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더 놀랐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혈액순환 지표도 크게 개선됐어요.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변화가 확인된 거죠.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손주들하고 놀이터도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은 박 어르신이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예전에는 무릎 아파서 집안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시장도 혼자 다녀오시고 친구분들과 등산도 가십니다. 가족들이 가장 기뻐하는 건 기억력이 좋아져서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에요. 다른 사례도 간단하니 말씀드릴게요. 72 새 이종수 어르신은 평소 약주를 좋아하셨고 만성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여서 석 달간 드셨더니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가끔 약주를 하셔도 숙취까지 좋아지셨답니다. 아침에 뻣뻣하던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걷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진통제 먹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9세 김미숙 어르신은 만성 피로와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생강과 레몬을 함께 우려서 매일 아침 마셨더니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편해지고 낮에도 활기가 생겼어요. 우울한 기분도 많이 나아져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다고 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둔 게 아니라 최소 석 달 이상 거의 매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신 거죠. 그리고 생강만 먹은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도 함께 하셨어요. 생강이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도 생강 드시면서 가벼운 산책이라도 매일 하세요. 햇볕 쬐고 몸 움직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식사도 골고루 챙겨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생강이 스트레스를 낮춰주긴 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시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염증이 가라앉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과정은 눈에 안 보여요. 이 주째부터 서서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4주째부터는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거예요. 석 달이 지나면 가족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가 됩니다.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드세요. 달력에 매일 체크하면서 드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한 달, 2달 지나면서 쌓인 체크를 보면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주변에 함께 할 분이 있다면 더욱 좋아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생강차 마시면서 서로 격려하세요. 변화를 나누고 응원하다 보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성공률이 높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생강은 약이 아니에요.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스위치예요. 여러분도 석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무릎 통증이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간추려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은
장 건강, 혈액 순환, 염증 완화,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 항산화, 혈당 조절 이렇게 7가지 효능이 있어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강력한 건강식품이에요. 둘째, 생강은 압력밥솥으로 끓여야 효능이 5배 높아져요. 물 3리터에 생강 엄지손가락 2마디 크기를 넣고 압력이 오르면 약불로 20분 끓이세요. 이게 충남농업기술원 10년 연구의 핵심입니다. 셋째, 생강과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이 8가지 있어요. 꿀, 대추, 레몬, 등푸른 생선, 팥뿌리, 무, 마늘, 계피예요. 여러분 증상에 맞는 것 한두 가지만 선택하세요. 넷째, 하루 엄지손가락 1마디 정도씩 3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해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밤에는 피하세요.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고 만든 차는 냉장 보관하세요. 다섯째,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시거나 수술 예정이거나 담석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우유, 카페인, 기름진 고지방 음식과는 함께 먹지 마세요. 안전하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장 건강이 좋아지면 전신 건강이 좋아져요.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박정희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3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경험하실 거예요.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깜빡하던 기억력이 또렷해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이 정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전체로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 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8가지 조합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도해 보고 싶으세요? 생강꿀인가요? 생강 대추차인가요? 아니면 생강 레몬차인가요? 혹시 지금 바로 생강 사러 나가실 건가요? 벌써 압력밥솥 꺼내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궁금해요. 바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숫자 1을 눌러 함께 건강하기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세요. 주변에 소화 불편, 손발 냉증, 관절 통증,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3달 후에 꼭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후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릴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장부터 지키시면 뇌까지 지킬 수 있어요. 관절이 편해지면 삶이 편해집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기억력도 좋아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을 겨울에 건강 슈퍼 과일 홍시감이 피부에는 또 얼마나 좋은지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의학 박사 강민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